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3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날씨와 우리 생활과 인공지능 모션 트래킹 기술의 응용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학생들은 날씨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다양한 기후 현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슬, 바람, 안개 등의 자연현상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학습할 것입니다. 이번 수업의 핵심 활동 중 하나는 인공지능 모션 트래킹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날씨 현상에 관한 개념을 신체를 활용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불기 위해 고기압과 저기압을 만들거나 과학 개념을 설명하는 퀴즈를 신체를 활용해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날씨와 관련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평가 방식은 단순히 지필평가를 넘어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자료는 날씨와 우리 생활 단원 전체에서 공부한 과학적 개념을 정리하고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공부한 이슬, 바람, 안개, 구름, 고기압과 저기압, 은결, 습기 등에 관하여 정리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과학적 개념에 대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제 간단히 수업의 흐름을 살펴보고 제시된 엔트리 씨앗 파일을 사용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용 수업 자료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뜨거운 물을 담은 집기병 위에 얼음을 담은 접시를 올려두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공기 중에 이것은 얼음을 담은 접시와 같이 차가운 물체를 만나 식으면 이것으로 이것되었습니다. 빈 칸에 들어갈 과학적 용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뜨거운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온 수증기는 차가운 물체 표면 근처에 닿으면 차갑게 식으며 물방울로 응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차가운 물체를 만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슬과 안개가 생성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슬과 안개의 생성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볼까요? 밤에 차가워진 나뭇가지나 풀잎과 같이 차갑게 식은 물체의 표면에 공기 중에 떠다니던 수증기가 만나면 응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체의 표면에서 수증기가 응결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밤의 지 표면 근처의 공기가 차가워지면 공기 중에서도 수증기가 응결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응결하여 떠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일까요?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체의 표면에서 응결이 일어난 기상현상을 이슬이라고 하며 공기 중에서 차갑게 식은 수증기가 응결하여 둥둥 떠다니는 기상현상을 안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응결을 통해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원리는 동일하지만 이치가 물체의 표면인지 공기 중인지에 따라 이슬과 안개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구름은 어떻게 생성되는 건지 정리해 볼까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주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응결하면 이슬과 안개가 되었지만 공기가 다양한 이유로 하늘로 상승하며 차갑게 식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공기 중에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응결해 물방울 형태 또는 하늘 높이에서 얼음 알갱이 떠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떠있던 알갱이들이 기온이 높은 지역을 지나면 이것으로 지표면에 내려오고 기온이 낮은 지역을 지나면 이것으로 지표면에 떨어집니다. 과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렇게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 응결해서 생기는 기상현상을 구름이라고 하며 이러한 구름이 점차 무거워져 떨어질 때 기온이 높은 지역을 지나면 비가 되고 기온이 낮은 지역을 지나면 눈의 형태로 지표면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소를 타본 적 있나요? 시소의 중심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두 사람 중 더 무거운 사람 쪽으로 시소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 조금 더 무거운 공기와 가벼운 공기가 존재하는데요. 차갑게 식어 알갱이가 많은 공기는 무거워져 이것이라고 부를 수 있고
비교적 알갱이가 적어 가벼운 공기를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공기가 무거운 경우 고기압이라고 부를 수 있고 비교적 가벼운 공기는 저기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알갱이들은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화면과 같이 고기압에서 공기 알갱이가 많으면 그 무게에 밀려나 비교적 알갱이가 적은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공기 알갱이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날씨와 우리 생활에서 공부한 내용을 몸을 이용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수증기가 응결하는 과정과 바람이 발생하는 과정을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앞에는 세 가지 퀴즈가 제시되고 양손을 이용해 터치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수증기가 응결되기 위하여 차가운 물체를 움직여 수증기를 응결시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공기 알갱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신의 설명을 몸으로 표현한 다음 활동지에 옮겨 그려보겠습니다. 공기 중의 수증기는 차가운 물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했나요? 공기 중의 수증기는 차가운 물체를 만나면 물방울로 응결되었습니다. 물방울로 응결되다 어느 정도 응결이 되면 큰 물방울이 되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물체가 아니라 뜨거운 물체에 수증기가 닿으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차가운 물체의 표면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 불었나요? 공기 알갱이가 많아 비교적 무거운 쪽에 가까이 있던 공기는 비교적 가벼운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며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름철 공기가 채워진 튜브를 몸으로 강하게 눌러 고기압과 같이 알갱이가 많아지게 하면 비교적 알갱이가 적은 바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업에서 사용한 엔트리 사이트의 시약 파일을 확인하고 실행 및 편집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트리 시약 파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시약 파일로 접근하거나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네이버단 /소문자 X 숫자 4 대문자 F 소문자 VP 대문자 PVH를 입력하여 시약 파일에 접근합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엔트리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네이버나 웨일스페이스 계정과 같이 SNS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한 엔트리 작품의 경우 카메라 권한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사용을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교실 컴퓨터에 실물 화상기, 웹캠 등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는 경우 권한 설정에 들어가 허용할 카메라의 모델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할 카메라 한 대를 제외하고 다른 카메라를 잠시 컴퓨터에서 빼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트리 사이트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작품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엔트리 작품에 포함된 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오브젝트를 없애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튜토리얼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과학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퀴즈가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과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장면을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필요에 따라 장면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엔트리 사이트에서 리메이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엔트리 시약 파일을 선생님 계정에 복제해둡니다. 엔트리 작품이 복제된 다음 자동으로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인터넷 브라우저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잠시 작품의 로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에서 활용되는 엔트리는 4가지 선택지가 손에 닿으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무작위 순서로 섞인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 랜덤 숫자 목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정답 순서대로 저장된 리스트에 정답을 차례로 닿으면 사라지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리스트를 생성할 때 맨 위의 요소부터 정답 순으로 작성하면 되며 오답 선택지는 정답 뒤에 작성해두면 됩니다. 이렇게 문항의 빈칸에 해당하는 올바른 답안이 닿으면 정답 소리를 내며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엔트리 작품에는 다양한 장면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장면을 활용하기 위하여 장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복제하기 버튼이 등장하면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면에서 사용할 문항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속성 탭에 리스트를 클릭하고 리스트를 추가해주기 위하여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새롭게 추가된 리스트의 이름을 선택형 3과 같이 입력하고 리스트를 추가해줍니다. 다음으로 리스트가 화면에서 출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숨기기 버튼을 클릭하고 리스트의 항목 수를 4로 정해둡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숫자로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기본값에 선택지를 추가해주는데요. 이때 정답이 될 선택지를 순서대로 인덱스 1부터 작성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오브젝트로 접근하여 방금 생성해둔 리스트로 변수 값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화면과 같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새롭게 생성한 리스트의 이름인 선택형 3으로 변경해 줍니다. 또한 전체를 컨트롤해주는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기존에 있던 변수를 새롭게 생성한 리스트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한 대로 손쉽게 장면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글상자를 담고 있는 정보 오브젝트를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정보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글상자 탭에서 문제를 필요에 따라 수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안개는 지표면 근처에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성된다는 문제를 만들기 위하여 두 오브젝트에 각각 접근하여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수업의 상황에 따라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프로그래밍하면 다른 장면에서 학생들이 설명한 과학 개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